안녕하세요. 상론일기의 정순현입니다. 오늘은 26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름휴가 관계로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주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해야 내년 중반쯤에 끝이 날 텐데 어쨌든 조금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태양병 본증 부분의 태양경증과 태양부증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를 기초로 태양병 변증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육경병 모든 변증은 부분은 임상에서의 막문문절 사진과 또 그에 따른 병기를 잡고 법을 세워서 방약을 제조하는 과정의 직접적인 수법을 배울 수 있고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지난 25편에서는 24편과 더불어 더핵승기탕, 저당탕, 저당환을 포함하는 태양병 축혈증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태양축혈증은 방광부에 침입한 열사가 혈분의 의혈과 결합한 의혈결합증입니다. 소변 자리와 맥침긴의 증상을 기반으로 소복부 경만 동통의 소복부 불쾌 증상과 여광, 발광 등의 정신신지 증상이 발생하는 방광부증입니다. 이 26편에서는 태양병 변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목차는 첫째 변증의 정의에 대해서, 둘째는 변증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셋째는 변증을 변별한 예를 본문에 제시된 한토하 후에 발생한 한열, 허실, 한열 증가 등의 변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증의 정의입니다. 변증은 육경병증을 잘못 치료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친 뒤에 임상증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변화된 증후가 육경병 본증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또한 육경정명으로도 이름할 수 없는 병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병이 오치나 실치로 인해서 변증이 되었으면 태양변증이라고 대개 말하고, 소양병이 오치 실치를 통해 변화가 되었으면 소양변증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증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잘못된 치료법을 사용하여 야기된 복잡한 변증을 특히 궤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증 또는 궤병은 그 증상에 있어서 한하거나 열하거나 실증이거나 허증이거나 한열이 섞여 있거나 허실이 섞여 있거나 병이 장해 보이거나 병이 부해 있거나 하여 그 섞여 있는 복잡하고 또 변화의 관례가 많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경은 관기맥증, 지범하역, 수증치지, 맥과 증을 잘 관찰해서 잘못된 치료를 어긋난 곳을 알고서 맥증을 조차 치료한다 는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상한론 변증론 지정신을 구현한 12글자를 남겼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착종 복잡하고 변화 다단한 변증은 곧 임상에서의 잡병과도 유사하므로 변증의 치료법을 익히는 것은 잡병의 치료법 곧 변증론 지적 치료법인 수증치지를 익히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증의 정의와 변증의 치료 원칙입니다. 태양병 변증 개론 1 16조 태양병 3일에 이미 발안이나 토법 또는 공화 및 원침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은 궤병이 된 것이므로 계지탕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맥화증을 관찰하여 잘못된 치료로 어긋난 곳을 알고서 맥증을 조차 치료한다. 이 조에서는 변증이 성립되는 과정 그리고 변증 치칙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앞부분의 태양병 3일, 이발한 약투, 약하, 약원침이라고 한 것은 모두가 법에 맞지 않는 치료법을 사용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발안을 법에 맞지 않게 하였고 또한 토법이나 합법 원침은 태양병에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응당 병증이 악화되고 드디어 격병이 성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궤병은 원래의 태양병 증후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병이 아니므로 이제 육경증균 변화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병증이 복잡하고 변화의 관례가 많아졌습니다. 계지부중여지의 부중은 초나라 사람인 장중경이 불가의 뜻으로 쓴 초국방언입니다. 지범하역의 역자는 광화소주에서 어지러울 난자를 사용한 난이라 하였으므로 바로 잘못된 치료로 인해 병증이 어지러워진 불순의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관기맥정 지범하역 수정 치지의 저 변증론치적 치료 원칙은 바로 1편에서 언급한 장중경이 후대의 의문에 남긴 개체화 치료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변증론치적 치료 원칙, 즉 수정 치지, 즉 관기맥정 지범하역 수정 치지에 대한 항만산 선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궤병은 변화가 복잡하고 증후의 갈래가 많아 어떤 증후로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알맞은 방제를 사용하려 해도 따를 만한 성법이 없다. 그러므로 의사는 반드시 병자가 현재 지닌 맥과정을 자세히 관찰 및 분석하고 이전에 어떤 오치가 시행됐는가를 알아야 한다. 평소 연구와 꼼꼼한 병증 분석을 기초로 정확한 진단을 하여 틀림없는 변증을 한다. 변증을 근거하여 법을 세우고 법에 의거하여 방을 선별한다. 이것이 관기맥정 지범하역 수정 치지의 궤병을 치료하는 원칙이며 또한 변증론치 사상의 구체적 묘술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질병의 치료에서 보편적 지침이 되는 의의를 가진다. 후세 의가들도 이에 대해 상한론서는 변증론치의 전문서이다. 다만 상한론 본문 중에는 직접 묘술되지 않은 변증론치 이 네 글자가 저 12자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자적 묘술이다 라고 하였다. 변증론치 정신이라는 말이 어려운 듯하나 그것을 배우거나 임상에서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문의 예를 통해 최대한 용이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병 변증 개론 2 변허실정편 70조 발한 후에 오한하는 것은 양기가 허약하기 때문이다. 오한하지 않고 열이 나면 시림으로 위기를 순조롭게 해야 한다. 조의성기탱이 마땅하다. 이 조에서는 오치 또는 실치로 야기된 허증 또는 실정의 변증에 대한 수정 치지를 말했습니다. 발한 후에 풍한을 싫어한다는 것은 발한을 했어도 해표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발한으로 인해 음액이 외설하면서 양기 또한 외출하였으므로 내부의 양기의 허약을 반드시 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온중의 법을 사용합니다. 단열자 실야 이 경우에는 발한한 후에 오히려 오한하지 않고 발열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신원제의 발한으로 인해 신원의 열기가 또한 열사를 가중하였고 열사로 인해 조가 형성되고 조를 인하여 실증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리를 청설하는 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한자 단열자 그러므로 오치를 통해서도 오한하는 경우가 있고 발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결국 결과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인데 대개 병인의 소지를 따르게 됩니다. 곧 평소에 음기가 약하고 양기가 항성하는 음의 양성인은 그 양열을 따라서 열정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양열로 인한 조가 형성되며 그 조를 따라서 실정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양의하며 음한이 성한 양의 음성인은 그 음한을 따라서 한냉증으로 변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인 또는 이 체질 요인, 소인은 충분히 병증 변화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병 변증 개론 2-1 변허실증 60조
설사시킨 뒤 다시 발환하면 반드시 병인은 추호하여 떨고 맥은 미세한데 하지 후 부발한 필진한 맥 미세. 이는 표리의 양기가 모두 허약하기 때문이다. 소위 연자 이 내외구호구야. 이 조에서는 발한 사하법을 잘못 사용한 후에 음양구호증으로 변한 증상에 대해서 논술을 하였습니다. 하지 후 부발한 필진한 잘못 공하여서 내부의 음액이 상하였습니다. 잘못 발환하여 표부의 양기가 상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를 같이 사용하였으므로 표리 음양이 모두 허약해진 경우입니다. 원래 표리 겸증, 곧 표증과의 이증이 겸하여 있을 때는 먼저 표증을 표하고 후에 내부의 실증을 공리해야 하는데 본조에서는 하지를 먼저 하였으므로 선후 착오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맥미세 내외구호. 보통 미맥은 양을 가리키고 세맥은 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발환과 공하로 인해 내외가 모두 손상되었으므로 음양이 구상된 표현으로 맥미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양부기와 액기생진을 겸하는 사역과 인삼탕을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에 따라 변기를 세우고 변증론치라고 할 수 있는 수증치지는 그 변화된 정후가 실증일지 허증일지 일증일지 한증일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맥을 분명하게 관찰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태양병 변증 개론 3. 변 한열 증가 변증의 본문 내용입니다. 11조. 병인의 열이 심한데도 옷을 입으려는 것은 피부에 열이 있지만 한사가 골수에 있는 것이다. 병인 신대열 반욕덕이자 열제 피부 한제 골수야. 몸이 찬데도 옷을 입으려 하지 않으면 피부엔 한사가 있고 골수에 열사가 있기 때문이다. 신대한 반불욕근이자 한제 피부 열제 골수야. 이 조에서는 한열 증가의 요점들을 변별하여 논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자가 표현하는 외부 표현으로서 병증을 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이 나며 오한하는 것은 양에서 병이 발생한 것이다. 즉 이는 열증이며 양증입니다. 열이 없이 오한하면 병이 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음증이며 한증입니다. 그렇지만 한열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현상은 부록 열증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한증인 경우, 또는 현상은 한증이지만 본질은 열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에서 신대열 반욕덕이라고 하였는데 이 신일이 실증의 열증이라면 오열, 희냉, 불욕근이 등의 증상을 지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조에서는 욕덕근이라 하였으며 열이 나는데도 옷을 껴입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대열은 가상이며 실제의 본질은 음한이 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제 피부 한제 골수는 진한 가열의 다른 임상적 표현이며 음한이 성하여 양기가 외부에 격식된 음성격양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음성격양을 음성양부라고도 하고 허양이 외부한다고도 합니다. 11조의 문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한 반불욕근이. 신체가 춥고 사지가 싸늘한데도 옷이나 이불을 가까이 하여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러난 임상 표현과 환자의 주관적 욕구가 서로 상이하게 표현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열의 증가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대한 반불욕근이는 그러므로 진열가한증이며 거름병 편에서는 이를 열골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열가한의 또 다른 임상 증상은 구갈 희냉음, 소변 단적, 대변 건조, 흉복 자결, 설홍, 맥삭으로 표현됩니다. 참고로 진한 가해일 경우엔 얼굴이 붉은 것이 화장한 것 같고 목이 말라도 마시려 하지 않으며
소변이 청장하고 대변은 희당하고 설질은 담백하며 연약하고 맥은 부대 허삭하나 뿌리가 없는 듯 무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11조에서 한열 진가의 변별의 관건은 병인의 주관적 욕구에 의한 욕구를 본질에 반영시킨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사진을 합참하고 전면적으로 종합하여 본질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한열 진가의 임상적 사용에 대해서 항만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임상변증에서 반드시 주의할 것은 드러난 현상을 꿰뚫고 병의 본질을 보아서 실을 더 실하게 하거나 허를 더욱 허하게 하는 착오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열째 피부 한제 골수와 관련한 항만산 교수의 의안입니다. 18세의 한 재생불량성 빈혈증 환자가 입원하였는데 병정은 이미 말기에 속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가 모두 하강하였고 인체의 저항력이 저하하면서 폐부 감염의 합병이 발생하여 고열이 지속되고 있었다. 양약의 각종 항생제와 중약의 신한 해열, 감한 청열 및 고한 해독의 품을 사용하였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다. 결국 당시 담당 노사에 있던 송효주의 교수의 회진을 청하였다. 송 교수가 관찰하였을 때 병인은 연천의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옷을 껴입고 담요를 끌어덮으며 몸을 구부리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서 희어노안하였다. 송 교수는 목이 마른지 물었고 병인이 그렇다고 하였더니 다시 찬물이 먹고 싶은지 따뜻한 물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환자는 한참이 지나도록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송 교수가 따뜻한 물과 찬물을 한 잔씩 가져오라고 하여 환자 앞에 두고 선택하게 하였다. 환자는 한참 만에야 온수가 담긴 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는데 그마저도 넘기지는 못하였다. 이를 본 송 교수는 마침내 포부자 10g, 건강 10g, 홍삼 10g, 자간초 6g으로 사역과 인삼탕을 지었다. 내가 그 청년은 본증과 더불어 감염으로 인해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신열기미의 사역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 교수는 자네는 중이인가 서이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이후 병자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이틀째 오후부터 열이 38.5도로 내렸고 일주일 뒤에는 체온이 정상을 회복하였다. 후에 내가 고열의 온약을 사용한 것은 어떤 이치입니까? 라고 묻자 송 교수는 그것은 상한론에서 쓰란 심한 열이 나는데도 오히려 옷을 더 입으려 하는 신대열반 욕덕이 바로 그 진한 가열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곧 음안이 내부에 지성하여 양이 외부에 부여하는 허양 외부의 정유였던 것이다. 다만 옛사람들이 말하듯 많은 질병에 대해 다만 병을 치료할 뿐 명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청년은 3개월 뒤에 뇌출혈이 병발하여 사망하였다. 태양병 변증 결혼 4-1 변오토 변증입니다. 120조 태양병은 당연히 오한과 발열이 있다. 지금 저절로 땀이 나는데 오한은 없고 발열하며 관맥이 새삭인 것은 의사의 토법이 과했기 때문이다. 하루나 이틀 토하면 배가 고파도 식욕이 없게 되고 3-4일을 토하면 죽도 싫어하고 찬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토한다. 이것은 의사에게 토하게 하여 야기된 것이며 작은 착오이다. 곧 이 조에서는 잘못된 토법으로 인해 발생한 변증의 정우들을 논술하였습니다. 자한출 반불호한 자한출하는 것은 양기가 음액을 고습할 수 없는 양기허약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한하지 않으므로 이 증상은 외감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맥 세삭 일반적인 세상맥은 음호 내지 열사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을 참조할 때 본조의 세상맥은 열사나 음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위양부적에 의한 양의성 맥상입니다. 마치 제21조에서 태양병을 공허한 뒤에 맥촉하고 흉만하면 계지그 작약탕으로 치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맥촉과 같은 경우 열성이나 음호에 의한 촉맥이 아니며 이는 흉양부진에 의한 대상성 허성맥인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복중기 분흥식. 일반적으로 열기가 체내에 있으면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도 있고 또 배고픔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흥식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분흥식의 복중기는 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잘못된 투법을 사용해서 위양이 손상되었고 부족해지며 수납과 부숙의 권능을 잃은 위장은 음식을 능히 소화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허양이 부조하는 가상의 열사로 인해 냉한 음식을 찾게 되며 다만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토하는 조식모토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개 조식모토는 위한의 흔행성이며 식입적 토는 위열의 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양병 변증 결혼 4-2 변 오한후 변증 122조입니다. 병인의 맥은 sak이고 sak은 열이므로 당연히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물도 마시려 할 것인데 오히려 음식이 들어가면 토한다. 병인 맥삭 sak이열당 소국 인음 이반 토자. 이것은 발안으로 인해 양기와 객기가 허약해졌기 때문이며 맥은 sak으로 나타난다. 차이 발안영 양기 미 격기거 맥내 sak야. 이 상맥은 계결을 나타내므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고 위중이 흔행하므로 토하는 것이다. sak이 계결 분흥 소곡 이 위중 흔행 곧 토야. 이 조에서는 120조와 함께 잘못 발언한 뒤에 야기된 위중 흔행의 가열증에 대하여 논술하였습니다. 맥삭 맥내삭. 이 상맥은 실성의 유력한 맥삭이 아니며 허성의 항본 현상이 발현된 허삭 무력한 상맥입니다. 즉 잘못된 발안으로 양기가 허약해진 이후에 그 양기가 음항과 힘써 다투고 있는 일종의 대상성 반응이 표현된 맥상입니다. 계결은 가열과 같으며 가상으로 나타난 허성 항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결은 곡식과 수음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하게 됩니다. 이 26편에서는 태양병 변증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변증은 일반적으로 그 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인해 병증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발생된 증후는 육경병의 정명으로 이름 줄 수 없는 궤병이라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변증 또는 궤병의 증후는 혹 한증이거나 열증이거나 혹 실증이거나 허증이거나 혹 한열이 섞여 있거나 혹 허실이 같이 나타나며 그 증후의 변화가 복잡하고 여러 갈래여서 현대 임상에서의 잡병과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치료에 대해 중경은 맥과 정을 잘 살펴서 잘못된 치료로 어긋난 곳을 알아낸 뒤 맥정을 따라서 치료해야 한다는 변증 논치 정신의 대법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